기내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연기는 짙어졌고 승객들은 기침하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비행기 안은 혼란스러웠고 조종석에서는 아무런 방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승객들에게 무어라 외칠 뿐이었어요.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이륙한 지 겨우 20분. 눈앞이 아득해졌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에 남았죠. 그 이후 절대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전 한국을 꼭 가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이자 뷰티테크 스타트업 글로우스킨의 CEO 클레어 콜린스입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저는 개인 전용기를 이용하지만 그날은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상업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퍼스트 클래스였지만 그날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죠.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비행기는 곧 이륙했어요. 처음 1시간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으로 다음 주 투자 미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내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내식 준비 냄새인가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연기처럼 변해갔습니다. 승무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자리 승객이 창밖을 보며 소리쳤죠. 자세히 보니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기내는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로로 뛰쳐나왔죠. 승무원들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기장의 2번째 방송이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숨이 점점 가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일생일대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기내의 연기는 더 짙어졌고 승객들은 비상 산소 마스크를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덴버 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기내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연기가 객실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기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착륙 후에도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 섰고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이 언제 열리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객들의 질문에 승무원들은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내는 더욱 무질서해졌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죠.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보였지만 아무도 비행기에 접근하지 않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항과 항공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대응이 지연된 것이었어요. 결국 45분 후에야 비상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엉망이었어요. 안내는 부실했고 승객들은 서로 밀치며 출구로 향했죠.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던 저도 그 혼란 속에서 보호받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항공권을 샀는데도 위급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활주로에 내렸을 때 추운 바람이 저를 덮쳤어요. 담요 하나 없이 그저 활주로에 서 있어야 했죠. 일부 승객들은 충격으로 떨고 있었고 어떤 분은 의료 지원이 필요했지만 의료진의 대응도 느렸어요. 저기요, 이분이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죠. 공항 내부로 안내받기까지 또 1시간이 걸렸어요. 그곳에서도 체계적인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 알아서 대체 항공편을 찾아야 했죠. 퍼스트 클래스 고객을 위한 특별 케어. 그런 건 없었어요. 억만장자 투자자인 저도 일반 승객들과 똑같이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미국의 항공 안전 시스템인가? 저는 제 회사가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장 파산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심각한 비행 공포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주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비행을 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LA까지도 차로 다녔어요. 하지만 사업가로서 영원히 비행을 피할 수는 없었죠. 특히 저희 회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뷰티테크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뷰티 시장은 지난 5년간 매년 20% 이상 성장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분야는 보고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였고 특히 저희 회사의 AI 피부 분석 기술과 맞춤형 화장품 제조 시스템의 완벽한 시장이었어요. 저희 회사 이사회의 압박이 심해졌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끔찍한 항공사고 이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렸죠.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 전 심리 상담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어요. 심지어 개인 비행 안전 키트까지 준비했어요. 산소 마스크, 방염 담요, 손전 등. 약간 과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죠. 만약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회사의 모든 중요 문서와 비밀번호를 정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언장을 쓰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안 검색과 비행기 점검에 할애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제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고 심지어 제 불안을 알아채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죠.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안은 계속됐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죠.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편안하게 대화하고 웃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처형장으로 가는 사람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클레어, 넌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비행기일 뿐이야.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콜린스님 환영합니다. 1A 좌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안전카드를 꺼내 세세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위치, 산소 마스크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모든 것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도 느낄 수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명상 앱에서 들었던 호흡법을 시도했어요. 비행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작은 소음과 흔들림에도 저는 깜짝깜짝 놀랐죠. 고도가 안정되고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영화에 집중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했죠. 이 비행만 무사히 끝나면 한국에서의 모든 미팅은 완벽하게 해낼 거야.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약 4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항불안제 덕분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기내가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류 변화로 인한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기내 방송 벨 소리가 울렸어요.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약간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또 이런 일이? 미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공황 발작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승무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으로요. 한 승무원은 객실을 순찰하면서 승객들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안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제 옆으로 다가온 승무원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고객님, 현재 기내 압력 시스템에 작은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산소 공급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어요.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의 경험과 너무 달랐어요. 저기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면서 제 상태까지 확인해주다니. 게다가 그 승무원의 표정에서는 공포가 아닌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승객 여러분, 다시 한번 기장입니다. 현재 저희는 인천공항과 교신 중이며 기내 압력 문제로 고도를 낮추겠습니다. 비상 상황은 아니니 안심하시고 안전벨트는 계속 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도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확한 상황 설명, 취할 조치에 대한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말투. 덕분에 기내는 의외로 침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쪽으로 수석 승무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제 비행 이력을 확인하고 제가 겪었을 트라우마까지 고려해서 찾아온 거였죠. 모든 절차는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대응을 본 적이 없어. 미국에서의 그 항공편이었다면. 승무원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인천공항은 이미 저희의 상황을 알고 비상 대응팀을 준비 중입니다. 착륙 후에는 특별 게이트로 안내될 예정이고 모든 승객분들의 안전한 하차를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작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비행기의 현재 위치와 인천공항까지의 경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투명한 정보 공유, 승객 개개인에 대한 배려, 체계적인 대응. 이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 후 객실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기장은 여전히 인천공항으로의 비상 착륙 계획을 유지한다고 했죠. 제 주변의 승객들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승무원의 지시를 차분히 따르고 있었죠. 탑승 전 찾아본 기사가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의 비상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기사가 떠오른 순간 저도 모르게 잠시 안심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죠. 드디어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창밖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활주로 주변에 이미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여러 대의 지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모두 완벽한 대형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죠. 기장의 마지막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며 인천공항의 관제탑과 원활하게 교신하고 있습니다. 착륙 후에는 특별 게이트로 안내될 예정이니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착륙 직후 창밖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지상 지원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 땅을 밟게 될 텐데 저는 이상하게도 설렘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공항 시스템도 분명 다를 거야. 그리고 저의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답니다. 비상 착륙 후 저는 잠시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어요. 마음은 훨씬 안정되었지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미국에서는 왜 이런 대응이 불가능했던 걸까?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콜린스님,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안전관리팀 총괄 책임자 김준호입니다. 오늘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그분의 친절한 태도에 저는 곧바로 마음이 열렸어요. 괜찮습니다, 김 책임자님. 오히려 너무 완벽한 대응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앉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인천공항은 승객 안전관리를 위한 K-세이프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은 분기마다 실전 훈련을 받아요. 이건 한국 특유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에요.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첫째,
모든 승객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람의 실수를 방지한다. 미국에서는 VIP 고객이 우선인데 여기서는 모든 승객이 정말 동등하게 대우받더라고요. 김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콜린스님, 여기서는 누구든 똑같은 사람입니다. VIP 라운지 같은 편의 시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차별이 없어요. 위급 상황에서는 모든 승객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의 철학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유명 CEO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코노미 승객도 저와 똑같은 케어를 받았잖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건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는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 반대가 아니라 저희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시간을 90초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요. 김 책임자는 계속해서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비행기에 이상이 감지되면 착륙 30분 전부터 모든 대응팀이 스탠바이 상태로 준비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이죠. 인천으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는 항공교통관제센터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어요. 기내 압력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자동으로 대응 프로토콜이 가동되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실시간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의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저희는 선제적 대응을 중요시해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대응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책임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사후 대응 방식을 택하죠. 하지만 저희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차이가 단순한 절차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죠. 미국은 효율성과 비용을 우선시했지만 한국은 사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콜린스님, 걱정 마세요. 김 책임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안전한 비행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저는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이 이야기를 미국에 알려야 해.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아. 한국에서의 사업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깨달음을 준 여행이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저는 가장 먼저 제 비행 공포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비행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준 안전함이 제게 새로운 확신을 준 거예요. 그 주 금요일 실리콘밸리 CEO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대화 주제가 미국의 인프라 문제로 넘어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죠. 제가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2번의 항공사고를 겪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두 경험을 비교하며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테슬라의 부사장이 특히 관심을 보였죠. 정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후 며칠 사이에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공항 하나만 봐도 그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를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설립한 재단의 연례 행사에서였어요. 투자자들과 기업가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 노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죠. 콜린스 씨, 저는 80년대 한국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항상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세계는 이제 알게 되었죠. VIP가 아니어도 누구든 동등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당연한 진리를 가장 먼저 실천한 곳이 한국의 인천공항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함 뒤에는 한국이 보여준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답니다. 오늘도 감동 주파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